선거 이후 여야의 위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잇고 있지만 한국당은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날씨 탓만 하면서 관리는 소홀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당분간 계속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 태풍과 장마 이후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였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지역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여야 위상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잇고 있는 데에 반해 한국당은 마땅한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 지역위원장을 발표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대구 수성을과 북을 그리고 북과 서구에는 한 명씩 등록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을에는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임대윤, 이승천 두 명이 함께 신청했고 달서을에는 4명이나 등록하는 등 평균 2대1의 경쟁률로 예전에 볼 수 없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2년 뒤 총선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죠. 당에 대한 또 지지 이 부분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이제 총선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신청을 하겠죠. 대구 경북을 텃밭처럼 여기던 한국당은 선거 후폭풍을 겪으며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한 달이 지나도록 중앙당 비대위원장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시도당 위원장 후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개파색이었던 곽대운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하고 라이벌을 하기로 했거든요. 선수 먼저 하고 이제 그 상황이 이러니까 전부 다 뭐. 여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여당은 고무된 자신감을 보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날씨 탓만 하면서 관리에는 소홀해 식중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구미 구평 남부초등학교, 구평초등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100여 명이 결석하고 수십 명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지난달 초 대구 달서구 월배중학교에서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인 1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교는 임시 휴교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 북구 성북초등학교에서 말썽입니다. 석 달 사이 지역 4개 학교에서 학생 300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덥고 습한 날씨에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삼계탕 이런 거 닭 가금 이런 거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식중독 발생이 좀 위험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대처도 식중독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북초등학교 식중독 사고도 학교는 감축이 바빴고 교육당국은 결국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발생을 또 하네요. 조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많으니까. 식중독과 감염병은 학생 사이에 퍼지기 십상인데 감추고 허둥대는 사이 초기 대처에 미흡한 겁니다. 경미하게 애들이 이제 머리 열난다, 배도 아프다 뭐 이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식중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통상적인 또 애들 감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든 지금 식중독 사고의 빠른 대응과 확산 방지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낮 기온 30도를 훌쩍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오전부터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런 불볕더위 아래 아이들은 도심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애들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나는데요.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을 보니 그 시원함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당분간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의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여름 들어 첫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자외선과 불쾌지수, 여기에 온열질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지수 모두 높음에서 위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하고 편한 복장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 태풍과 장마 이후 강과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포항시의 대처는 아니랍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관광명소인 호미곶 상생해손입니다. 상생해손 앞 갯바위는 먼 바다에서 밀려온 잡목과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산처럼 보입니다. 맑고 푸른 동해를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와서 쓰레기를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관계당국에서 빨리 좀 이 부분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해안 절벽의 기암괴석이 어울려 장관을 이룬 곳.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둘레길의 하이라이트인 하선대와 선바우 일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각종 플라스틱과 가재 도구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해안을 덮쳐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쓰레기 이래 날아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쩔 수가 없잖아.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지만 포항시의 대처는 아니랍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는 해양산업과, 호미곶 광장 쓰레기 수거는 국제협력관광과, 해안 둘레길 시설물 관리는 그린웨이 추진단, 어항 내 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집중 쓰레기 수거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해안 둘레길은 도시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완성도가 높아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MBC 충북이 지역 장인들의 예술혼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상 뉴스 결입니다. 박연 선생의 고향 충북 영동에서 가야금을 만드는 무형문화재 조준석 악기장을 소개합니다. 자연의 소재 그대로 응용해갖고 악기를 완성을 시킵니다. 화학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남계 국악기 제작촌에서 현악기를 제작하고 있는 악기장 조준석입니다. 그때여 도련님이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 난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누시었다. 아파는 오동나무고 뒤에는 밤나무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5년 동안 눈비를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야유에다가. 대패질이 한 번 더 가고 덜 가고 해서 소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야금 뒷판에 보시면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앞에는 12줄은 12달을 뜻하는 것. 우리 선조님들이 자연을 응용해서 그대로 여름에 습 많았을 때 견뎌주고 겨울에 건조할 때도 이 악교 나무하고 같이 숨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두를 800도씨 열을 가해서 통을 지지면은 자연색 그대로 나옵니다. 열을 더 많이 가해줌으로써 소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유해꽃에서 실을 뽑아내게 되면은 가늘게 2000m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가야금줄을 꼬았을 때는 제일 가는 것은 33가닥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일 굵은 것은 66가닥을 쓰고 있어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쏙 빠지게 됩니다. 자연의 소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홀린다고 그러죠,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악기인데 햇빛을 받으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많이 또 건조해서도 안 되고 습해서도 안 되고 물이 닿아서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새로운 악기를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10배 이상은 먹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재라고 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만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은 누가 그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한울원전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한울원전은 원자로가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지에 따른 방사선 누출 등의 영향은 없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고장 당시 원전 터빈 발전기에서 스팀이 과다 분출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는 의성군 모 군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사찰을 찾아 여신도에게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의성군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16교구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이라고 보고 의회 차원의 사과와 의원 당사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철강 산업단지 일대 성분을 알 수 없는 분진이 떨어져 포항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부터 포항 철강공단과 인접한 연일읍과 장흥동 일대에 은색을 띠는 분진이 내려앉으면서 이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탄소 성분인 카본계통 분진으로 추정된다며 배출 업체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의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오늘부터 15일까지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러시아와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세계 12개국 16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전체 경기의 절반 이상이 밤에 열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에서 처음으로 수제 맥주를 맛보는 크래프트 비어 축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대구 MBC는 개막전과 결승전 등을 중계 방송합니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될 아동수당과 관련해 나머지 10%를 포함 5살 이하 전체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병직 도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가 영주에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극소수인데도 이들을 찾기 위해 경북에서만 보조 인력 133명을 뽑아 매달 가정의 소득 재산을 살피는 반인권적, 소모적 행정을 해야 한다며 전체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을 중지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에는 유치원과 학교 옆에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악취, 진동 등이 우려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 건강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에도 영향을 미쳐 유산 지정 취소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문경 봉암사 자락에 국내 유일의 선체험센터인 세계 명상마을이 들어섭니다. 오늘 착공식을 가진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1단계로 60억 원으로 명상체험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 190억 원을 투자해 숙소와 식당 등을 2021년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명상마을이 본격 운영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연간 수백만 명의 명상 인구가 문경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13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6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61명인데 이 가운데 35명이 노인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57%나 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매월 무료 급식소나 공원 등지 등에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포스코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된 포스코의 해외 부실 투자와 비리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5건이나 고발이 접수된 상태임에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리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최근 포스코에 대해 실시 중인 세무조사서도 자원외교 부실 투자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대구 34만 1,000명, 경북 40만 7천 명으로 80%가량 늘었습니다. 한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대구 40.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시간, 경북 42.2시간으로 1.7시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대구 89만 명, 경북 102만 6천 명으로 15%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을 공모해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